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멋있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삶을 디자인하는 그레이프랩 대표 김민영이고요. 대표이자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레이프랩은 요즘 환경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구에서 더 많이 오래 살아가려면 이제 환경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환경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도 많죠. 소외된 계층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환경과 사회 문제를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디자인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는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와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약간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사회와 환경과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추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적용해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그레이프랩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품이 바로 이 G 스탠드라는 제품이고요. 독서대이자 이제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는 노트북 거치대예요. 재생지 100%로 만든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이 재생지 100%를 다른 어떠한 가공이나 접착제나 그런 것 없이 접어서 가공을 했기 때문에 환경에 해를 또 끼치지 않는 거죠. 이건 태양광 조명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 사용을 좀 줄이고 우리 자연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태양광을 충전해 놓고 밤이 돼서 어두워지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버려진 종이컵으로 만든 재생지예요. 우리가 굉장히 테이크아웃 커피컵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버려지는데 재활용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땅에 썩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또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첩을 만들었고, 접착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서만 페이지를 구성을 했어요. 펼치면은 한 달 스케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다이어리도 있고요. 세상에 없는 아이디어를 이제 제품화 시켜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이제 디자인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이제 곧 출시될 제품인데 아직 출시되진 않았고요. 제품의 소재 80%는 버려진 돌로 만들어 있어요. 돌로 만든 종이라서 겉으로 보기엔 그냥 종이 같지만 물에 넣어도 젖지 않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신소재입니다. 재생지 100%로 만든 노트북 거치대가 45g이거든요. 근데 그 돌로 만든 종이로 만든 노트북 거치대가 아직 70g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가볍습니다. 네. 저희 로고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쓰는 폰트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비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 잉크가 30% 절약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은 읽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결국은 이제 프린트 될 때 잉크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이 폰트 자체는 그 영국의 라이먼사라는 문구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서체인데요. 지속 가능한 폰트라서 저희 그레이프랩이 굉장히 좋아하는 폰트이고요. 저런 폰트를 좀 변형해서 만든 게 저희 그레이프랩 로고입니다. 그 전에 제가 카카오에서 이모티콘 서비스를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에 일했던 분들이 웹툰 작가분들이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수익 배분 형태로 이모티콘 비즈니스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함께 잘 사는 윈윈 구조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 또 보석 같은 구성원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분들과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처음엔 저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복지관에 가서 제가 한 2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예술 활동을 같이 하면서 이분들의 예술 세계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에 대해서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의 일을 같이 하면서 이런 사업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처음엔 스탠드를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을까? 샌드위치를 먹고 난 다음에 접어서 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것들 디자인을 했었어요. 이제 이런 접지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샌드위치 박스를 만들다 그냥 책상 위에 던져놓고 어디 잠깐 외출 갔다가 들어와서 책상 정리하면서 이제 그냥 여기다 계속 물건을 얹었는데 얘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버티는 걸 보면서, 이게 종이는 굉장히 약하지만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들 이제 제품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제품이 이제 노트북 스탠드, 그리고
뭐 독서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카카오도 IT 기업이지만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방송사들에서 뭐 게임 회사에서 계속 IT 디자이너로서 계속 근무를 했었어요. 10년 넘게. 카카오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됐을 때 초창기 멤버를 합류를 했었고요. 이모티콘 서비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면서 경험을 쌓았었어요. 그 전에 커리어에서는 단순히 제가 회사의 일부인 디자이너였다면 카카오에서는 이제 초창기 멤버로서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큰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매력을 느꼈고 새로운 생태계가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힘든 사람들과 함께 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실험으로서 하나의 그냥 작은 작업장을 연 거고요. 그렇게 실험을 하고 상품들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프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제품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종이 한 장으로 만들었고 근데 이 제품이 만드는 과정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그 창업을 한다는 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존에 없었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기존의 그런 공장이나 뭐 인쇄소에 갔을 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리스크를 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죠.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또 한번 해볼까 하는 분이 열에 한 분은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을 붙잡고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만드는 건데 저도 굉장히 거절을 많이 당하고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돌려서 이렇게는 될까요? 또 안 된다고 또 그럼 이렇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고 그리고 과정에서 잘못 인쇄돼서 비용상 손실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 만드는 제품들은 항상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처럼 멋있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몸으로 발로 손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낙담하기보다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비즈니스 구조화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의미나 가치도 좋지만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비즈니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더 치열하고 프로페셔널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도 사회적 기업이지만 그런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제일 앞에 보여드리진 않아요. 일단 제품을 먼저 보여드리고 가지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굉장히 퀄리티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어필하고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의 그 판단을 좀 믿을 필요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귀를 막으면 안 되겠죠.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요. 실패가 계속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어딘가에 방법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찾기 어렵지만 그 방법을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